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을 아예 건폭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검찰, 경찰, 국토부 등이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기득권 노조가 젊은 층 기회를 빼앗는다는 인식 아래 연일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건폭이라는 단어에 청년을 어렵게 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불법 파업을 양산했다고 판단하는 대통령실은 집권 초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강성 노조와의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공사 현장에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합니다. 경찰이 나서서 공사방해 노조원을 연행하려고 하지만 한 대 뒤엉키며 고성이 오갑니다. 건설사가 다른 노조 소속의 인부를 고용하면 집단으로 몰려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불법적인 뒷돈 요구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기존 월급 외에 원래비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왔는데 정부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따로 처리해가면서 연장 수당까지 해서 다 나가는데도 현장에서 이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타워 크레인 기사가 원래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이 즉각 정지됩니다. 또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상당한 가입비를 내고 노조에 강제로 가입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노조에 가입비로 4천만 원을 내고 타워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2만 2천의 자격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거고.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 위법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선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LH를 비롯한 업체들은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와 노조 단체가 정면 충돌하는 게 회계장부 제출 여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노조 회계라고 하면 현재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있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노조법 14조를 보면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조 사무실에 회계장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 조합원이 1,000명 넘는 조합원 327곳에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3분의 1 정도인 120곳만 제대로 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노동부는 2주간 시정기간을 주면서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의 현장 조사는 기본이고 정부 보조금을 끊고 이미 준 지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다들 감사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조의 3분의 1만 냈다면 절반도 안 낸 거고 또 표지만 냈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정부와 노조 간에 좀 입장차가 있는 건데요. 노조는 표지는 좋다, 낼 수 있다. 그렇다 쳐도 재정 흐름을 알 수 있는 그 내지까지 내는 건 정부의 월권이라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거고 또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됐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비의 15에서 20%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별도 재정 지원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네. 정부는 노조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노조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됐지만 그 원래비라는 걸 정부는 아주 대표적인 부당 행위로 못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이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원래비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1심과 다른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임금 외에 원래비라는 일종의 웃돈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따로 받아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 1심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봤고 2심 재판부는 원래비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원래비는 불법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노동 내지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에 포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근데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번에 계약서에 쓰자, 담자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원래비가 위험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인데다 원총과 임대사가 얽힌 복잡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근로계약 안에 포함시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속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정부가 노동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뭘까요?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우리 사회에 좀 뿌리내리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노사 법치주의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국정 철학이기 때문인데요. 폭력 점거, 불법 점거나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또 양대 노조 중심에서 벗어난 MG 노조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내용이 사용자는 빠지고 노조 때리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골조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계획상으로는 지난해 끝났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업무 방해로 공사가 2달 이상 지연됐습니다. PC 원래비 그리고 또 전임비 지금 피해액이 약 9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 TF가 꾸려졌는데 피해 사례가 2주 만에 2,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부당한 금품 수치가 86%로 가장 많았고 장비 사용 강요와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0일 특별 단속에 돌입한 경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양대 노조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채용되지도 않은 현장에 가서 전임비만을 수령한달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공안 탄압의 일환이고 건설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경찰은 현재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7명을 구속하고 89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